그러면 SM 얘기를 이어서 할게요. 사실은 이제 SM이 엔터주의 대장주였었는데 예. JYP에게 주가로만 본다면 뭐 전체적인 규모나 그렇진 않겠습니다. 시총이나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주가로만 보면 이제 JYP한테 좀 밀렸는데 예. SM은 보면 사실은 그 최근에 4차 혁명과 관련된 그런 어떤 콜라보, 협업 예. 이런 걸 굉장히 뭐 저 SKT하고도 손잡고 예, 맞습니다. 최근에는 보니까 또 이제 M&A도 열심히 하잖아요. 예. 배영준 씨가 있는 키스트도 인수하고 이런 쪽에서의 그 SM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?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SM은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기 네. 때문에 이미 이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뭐 SK텔레콤과 해서 이렇게 4차 혁명 대비하고 있고 네. 또 이제 AI나 뭐 이런 AR 이런 걸 대비해서 미국에 있는 이런 캘리포니아에 있는 AR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었습니다. 네. 근데 일단 가장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건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키스트랑 FNC 에드컬처를 인수한 겁니다.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FNC 에드컬처는 일단 뭐냐면 그 FNC 엔터에 그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한 그 왜 로또 있지 않습니까? 로또와 같은 그런 특수 용지를 제작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특수 용지 때문에 소폭의 비입 이상은 항상 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일단 이걸 통해서 기존의 SM이 기존의 적자 사업부인 라이프스타일 사업부 즉 리테일이나 패션, F&B 그리고 레저 이런 쪽을 FNC 엔터로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FNC 엔터에 있던 드라마랑 그 콘텐츠 관련된 거를 이게 SM, CNC로 옮기고 그래서 일단 기존의 적자 사업부가 그 FNC 에드컬처를 지분을 30.5%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. 좀 이렇게 향후 지배주주 순이익단에서는 좀 개선이 나올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키스트가 일단 기대되는 키스트가 이제 배용준 씨가 만든 회사인데 이제 배우 위주의 회사입니다. 근데 네. 여기 배우가 한 40명 정도가 있는데 SM이 기존에 MC랑 이런 뭐죠 그 앵커 쪽에선 강했는데 배우에선 약했는데 이번 키스트 인수를 통해서 강점을 가지게 됐고 또한 키스트 자회사 중에 디지털 어드벤처라고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그 배용준 씨가 과거 한류 일본 시장에 선점 진출하면서 이제 한류 콘텐츠 관련된 걸 이제 좀 많이 독점하고 있는 회사인데요. 여기가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방탄소년단의 일본 매니지먼트를 이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. 네. 따라서 향후 앞으로 방탄소년단의 일본 관련된 활동 내역도 SM의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SM이 판단되어 있습니다. 구조적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착실하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. 주가 뭐 SM도 꽤 오르긴 했습니다만 말씀 들어보니까 긍정적이고요. YG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걱정해 줄 일은 아닙니다만 YG가 뭐 전반적으로 이전의 명성에 비하면 또 빅뱅의 군입대 최근에 주가 이런 거 보면 좀 부진하다는 영향이 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향후 좀 방향성을 어떻게 보세요?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하면 일단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빅뱅이었는데요. 그래서 빅뱅이 한때 뭐죠? 그러니까 그 YG 엔터테인먼트 매출의 한 70~80% 차지했다가 작년 기준으로는 50%를 차지했는데 절반 차지했는데 이제 빅뱅 멤버 5명 중에 4명이 군입대하게 됐습니다. 따라서 이제 그 빅뱅의 빈자리를 누가 메꿀 것인가 해서 최근 시총이 JYP 엔터에게도 좀 이렇게 밀리면서 좀 이제 좀 약간 조금 자존심에 약간 좀 상한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좀 걱정할 게 없는데 이제 그 빅뱅 말고 그 밑에 이제 그 새로운 그룹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일단 아이콘 같은 경우가 올 초에 앨범을 냈는데 뭐 사랑을 했다라는 곡이 또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음원 차트에서 1위나 3, 4위를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위너라는 그룹이 올 4월 초에 또 신곡을 발표합니다.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인 블랙핑크는 또 올 하반기에 이제 일본에서 한 6만 명 규모의 대규모 공연을 이렇게 두고 있고요. 그리고 그동안 YG 엔터의 실적에 가장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대표 자회사인 YG 플러스도 작년에 한 70억 정도의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일단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 화장품 사업부가 적자가 개선되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 네이버랑 YG 엔터테인먼트랑 협업을 했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그 네이버의 음원 사업을 자회사인 YG 플러스가 하게 됩니다. 따라서 올해는 YG 플러스가 BEP 가까운 실적이 되기 때문에 또 올해는 또 YG 엔터도 또 중국도 풀리게 되면 또 잘하면은 2017년 대비 올해 실적이 또 증익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죠. YG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. 그러면 지금 JYP 또 SM, YG
세계사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? 성장성이나 또 뭐 밸류나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여?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여쭈면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지만 일단 탑픽을 꽂아드리자면 당연히 SM 엔터테인먼트를 추천드립니다.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요. SM 엔터테인먼트는 일단 본업 아티스트의 활동이 증가 기대되는 게 작년 하반기에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가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.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는 군 복무에서 복귀한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 그리고 지금 한창 점점 이제 모두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엑소 그리고 컴백이 예상되는 샤이니 그리고 걸그룹 레드벨벳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많고요. 그다음 두 번째가 주요 자회사인 SMCNC인데 SMCNC가 작년에 SK그룹으로부터 광고 사업부를 인수했는데 이제 그거 관련된 실적이 올해는 온기로 다 반영됩니다. 그래서 광고 사업부에서만 매출이 한 1,500억 원에 OP 마진 8% 정도 기대되고 있고요.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키스트와 FNC 엔터에 대한 인수합병 효과 그리고 한학령 해제 시 가수, 배우, MC가 제일 많은 곳이 이쪽이 SM 엔터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이 풀려도 중국 현지에 가서 활동을 할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. 따라서 올 한 해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엔터주 얘기 좀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뉴스나 상식보다 또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고 구조 변화를 얘기를 하니까 재밌습니다. 그 가운데 이제 탑픽주는 미리 뭐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제 SM 얘기를 하셨고 시간이 좀 되면 그때 조금 더 얘기하고 일단 SM입니다.